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3년 동안 같이 산 남편놈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놈이 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챙겨주겠다면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저희 엄마 재산을 노리며 인간으로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저질러 버렸으니까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며 고생하는 사이 제가 엄마를 병건화하는 틈을 이용해서 신우부부와 작당을 하고 말이에요. 남편놈은 저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며 자기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빴던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 없이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몸서리가 처지더라고요. 결국 그런 남편놈과 신우부부를 제대로 혼내주며 속 시원한 복수를 해주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제야 남편놈은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버스가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용서해주며 받아주느니 평생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연애 결혼을 하게 된 사이였는데 처음 사귈 때만 해도 정말 착하고 순진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도 생각보다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딱 한 사람만 빼면 시댁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저희 신우 말이에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첫날부터 신우는 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시기에 부족한 게 많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서 와요. 우리 아들한테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여기는 우리 딸 현수. 현수 씨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그거야 앞으로 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런데 오빠 말로는 언니 엄청 예쁘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나 보네. 그냥 눈만 조금 클 뿐이고 평범하게 생겼네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 눈이랑 코 전부 성형한 거죠? 내가 장담하는데 자연적으로는 언니 같은 얼굴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아니요. 저 성형수술한 적 없는데요. 눈이랑 코랑 전부 엄마 닮은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속을 줄 알고. 언니, 그러면 우리 오빠 앞에서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사진 전부 인증할 수 있어요? 엄마, 나도 세연이처럼 성형수술 시켜주라. 밖에 나가서 나도 미인 소리 좀 듣게 해. 야, 최연수! 너 네 새언니 될 사람한테 정말 못하는 말이 없다. 그리고 지원이 성형수술한 적 없는 거 맞아. 지원이가 예전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사진,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까지 전부 보여줬는데 지금이랑 똑같았다고. 그리고 지원이 장모님 닮아서 미인인 거야. 장모님도 지원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 오빠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거 맞아? 그렇다니까? 풀어만 말고. 나도 다 같이 웃자고 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저를 향한 신우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 것인지 계속해 저를 못살게 괴롭혔거든요. 어느 날 대뜸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소리가 글쎄. 언니,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내일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라도 드려야겠네요. 언니,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아무리 아빠 없이 커서 못 배워 먹어도 그렇지 시어머니 되실 분 생신이면 언니가 직접 와서 생일상이라도 차려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가서 어머님 생일상을 차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나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요즘은
결혼해도 전부 나가서 사 먹지 생일상 차리란 집 없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말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알기론 아가씨도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 키우지 않았나요? 지금 아가씨 본인 입으로 본인 욕하고 있는 것도 모르죠? 아가씨도 그러면 아버님 없이 커서 못 배워먹어서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건가요? 뭐라고요? 지금 언니 말 다 했어요? 감히 우리 집에 시집 오는 주제에 지금 시댁 식구인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요? 아가씨, 며느리가 어떻다고 주제라는 소리를 하나요? 아가씨도 나중에 결혼하면 남의 집 며느리 되는 건 저랑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아가씨보다 손윗사람인데 당연히 잘못한 걸 말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어머니 생일상 차려드리고 싶은 거면 아가씨가 어머니께 직접 차려드리세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낳은 자식인 아가씨가 차려드리는 게 더 맞는 도리인 것 같으니까요. 남의 자식인 저한테 대리오도 바라지 마시라고요. 저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이라 최씨 집안 며느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일해야 해서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저에게 시키려고 하는 신우의 행동이 아주 기가 막혔죠. 게다가 제가 알기론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돌아가신 것으로 아는데 본인도 아빠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서 저보고 아빠 없이 컸다며 무시하는 신우의 태도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대학교 시절 돌아가셨는데 저에겐 그게 큰 상처였거든요. 본인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상처를 알 텐데도 생각 없이 말하는 신우의 태도는 저를 화나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남편도 신우의 행동에 미안해하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신우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러두겠다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후 신우는 남편에게 혼난 것인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떠밀려 한 것으로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중간에서 막아주는 남편도 있고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신우 문제로 싸울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건 전부 저의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한결같이 착하고 저에게 다정했던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변하더니 기어이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정도 조금 흘렀을 때였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말했던 인간은 사라지고 점점 저보다 시댁 식구들을 챙기기에 급급해지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를 제대로 차별하며 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얼마 있으면 장모님 생신이잖아. 그래서 내가 미리 장모님 선물 좀 마련해왔지. 뭐? 자기가 웬일로 우리 엄마를 먼저 챙겨? 그래서 어떤 선물로 준비했는데? 당신 오랜만에 예쁜 짓도 하고 정말 고맙네. 사위도 자식인데 당연히 내가 장모님을 잘 챙겨드려야지. 저번에 우리 엄마 생일 때 명품백 300만 원짜리 해드렸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만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모님 백 하나 사왔어.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어떤 걸로 샀는데? 혹시 어머니랑 똑같은 걸로 사온 거야? 그건 아니고 내가 시장에 가서 좋은 놈으로 골라서 5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왔어. 장모님 위에 자그마치 5만 원이란 거금을 썼다고. 짜잔! 이것 봐. 이게 백화점에도 납품하는 물건이래. 어때? 때깔 죽이지? 당신도 마음에 들지? 너 지금 이걸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니네 엄마 생일에는 백화점 가서 300만 원짜리 명품백 사줬으면서 꼴랑 시장에서 산 5만 원짜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야, 원래 선물은 가격보다는 정성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장모님 선물을 얼마나 열심히 골랐는데 당신은 섭섭하게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선물은 정성이라는 놈이 어머니한테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해줬냐? 에라 이 자식아. 이 5만 원짜리 가방이 그렇게 정성 들여 산 거면 네 엄마한테 다음번 생일 선물로 해줘라 이 나쁜 놈. 전
남편이 사온 5만 원짜리 가방으로 남편놈의 등을 후려 패줬습니다. 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희 엄마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게 몹시 화가 났죠. 게다가 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며 정말 많이 예뻐해주며 챙겨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남편놈은 시어머니만 챙기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화가 나 제 돈으로 저희 엄마에게 남편놈이 시어머니에게 해줬던 명품백보다 더 좋은 가방으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 덕에 제 점심값을 아껴야 하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참아줄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고요. 계속해 저에게 시집살이를 하지 못해 안달난 신우만 아니었다면요. 신우는 운동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인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언니, 나 결혼할 때 뭐 해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큰 건 바라지 않고 저 결혼 선물로 간소하게 중형차 한 대 정도만 뽑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 자기한테도 오빠네에서 우리 결혼 선물로 자동차 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 해놨고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저희 보고 차를 해달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남편이랑 상의해서 저희가 아가씨 결혼할 때 결혼자금 얼마 보태드릴 테니까 차는 아가씨랑 아가씨 신랑이랑 나중에 돈 모아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내가 그동안 계속 참아주고 있던 건데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 값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오빠를 날로 먹겠다는 거냐고요? 아가씨, 날로 먹다니요? 말은 바로 해야죠. 저희 남편만 대기업 다니나요? 저도 대기업 다니면서 일하고 있고 조건으로 따지자면 저 남편한테 절대 안 밀린다고요. 아가씨가 말하는 차 절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언니, 어디 두고 봐요. 지금 한 행동 내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돼서 나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지나 말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저에게 문자로 사진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신우가 저에게 사달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이 차 보이세요? 언니네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비싼 외제차라고요. 신랑네 집에서 해준 거예요. 언니네가 타고 다니는 건 국산차인데 내가 비싼 외제차 타고 다녀서 배 아프시겠어요? 언니가 아무리 부탁해도 난 내 차 언니한테 태워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나한테 차 사주기 싫어서 비싸게 굴다니 그거 아주 쌤통이다. 전 신우의 문자를 씹어버렸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었으니까요. 신우의 외제차가 부럽지도 않은 데다 본인이 가지고 싶은 차라면 직접 열심히 벌어서 사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제가 사주지 않는다고 억하심정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신우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 후에는 본인 결혼 생활이 바쁜지 저와는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결혼하고 몇 달 후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만 신경 쓰느라 엄마에게는 제대로 신경도 써주지 못했었는데 엄마가 암이란 소리에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회생활이며 결혼생활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했고요. 그래서 전 병실에 입원한 엄마를 꼭 껴안고 울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너무 못나서 미안해.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우리 딸이 못나긴 뭐가 못나. 매일 엄마 잘 있는지 안부 문자도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엄마 얼굴 보러 집에 들르고 엄마 혼자 외로울까봐 친구들이랑 여행까지 보내주는 우리 딸처럼 착한 효녀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원래는 아이들과 하면 다 하나씩 고장나고 하는 거야. 엄마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암이라잖아. 내가 엄마 병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낫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 엄마 딸만 믿으라고.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니 퇴근하면 바로 달려와 달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알겠다고 말하고 회사가 끝난 후 바로 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병문안을 왔던 남편은 저의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도 위로에 한마디 없이 시큰둥한 반응을 하더니 무언가 다른 고민에 빠진 사람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이상한 걸 확인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암인 거 확실하지?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건 왜 자꾸 확인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장모님이 암이라고 하니까 놀라서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장모님은 계속 병원에서만 지내시는 건가? 엄마 수술 마치고 제대로 케어하려면 병원에서 퇴원해도 당분간은 우리 집 근처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나도 수시로 들러서 엄마 돌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가? 그렇게 전 남편과 상의 후 엄마를 저희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집에 혼자 있을 엄마가 걱정이 되었고 저희 집 근처 요양병원에 모시면 제가 수시로 오가며 엄마를 간병하기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엄마의 중요한 짐들도 정리해서 전부 저희 집에 옮겨놓았습니다. 엄마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 집에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게요. 그리고 전 회사를 관두게 되었어요. 물론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혼자 직장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 손으로 직접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쉬지 않고 한 회사에 다닌지라 저도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엄마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남편에게 섭섭한 일이 줄줄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도 남편이란 인간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와본 것 이외에 병문안은커녕 안부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그런 행동에 엄마도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속상해할까 봐 남편 편을 들어주면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희 엄마가 수술을 마치고 며칠 후 요양병원으로 옮겨 제가 엄마의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던 겁니다. 처음엔 저는 스팸 전화인가 해서 받지 않았는데 계속해 걸려오는 것이 심상치 않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한데 그 전화 박원자 씨 전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이신데 엄마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중요한 일이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박 여사님 따님이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박 여사님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너무 시끄럽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지금 위아래층으로 시끄럽다고 하루에도 12번도 더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주 죽을 맛입니다. 예? 세입자라니요? 저희 엄마 어디 이사 간 적도 없고 집에 세입자를 들인 적은 더더욱 없는데요? 그러신가요? 이웃 주민들에게 항의가 계속 들어와서 찾아가 보니 분명 본인들이 세입자라고 하던데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니 박 여사님 따님 신우분이라면서 허락받고 박 여사님 집을 본인들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뭘 하는지 밤낮 없이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쿵쿵거리고 이웃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드렸던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비원 아저씨의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신우가 갑자기 저희 엄마 집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저희 엄마가 아파서 집을 잠시 비운 일밖에 없는데 갑자기 저희 신우가 저희 엄마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니 그 말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엄마에게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고 말하고 엄마 집으로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의 말씀처럼 엄마 집 현관문 앞에 가기도 전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집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쿵쿵 울리기까지 했죠. 그래서 엄마 집 현관문 비번을 열고 들어가니 아주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경악하고 말았으니까요. 왜 엄마 집안에서 그런 요란한 소리가 나나 했더니 글쎄 정말로 신우와 시매부가 저희 엄마 집에 들어와 살고 있더라고요. 시끄러운 블루투스 스피커 음악 소리에 엄마 집 거실에 전문 헬스장에서 볼 법한 이름 모를 운동기구들이 잔뜩 들여놓고선요. 게다가 쿵쿵거렸던 소리는 시매부가 바벨인가 뭔가 역기처럼 생긴 운동기구로 운동을 한답시고 바닥에 쿵쿵 내려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선 신우가 방음 매트 하나 깔지도 않은 러닝머신 위에서 신나게 뛰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이야기했어요. 지금 두 사람 우리 엄마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왔어요? 언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신혼집도 꽁으로 생기고 저희가 편하게 생활하고 있네요. 아주머님 오셨어요. 헤헤, 저희가 지금 운동 중이라 바빠서 홈트라고 요즘 유행하는 거 잘 아시죠? 저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번 세트만 끝내고 시원한 단백질 음료라도 대접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두 사람 다 우리 엄마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언니, 오빠한테 아직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오빠랑 이야기해서 언니네 엄마 집 우리 신혼집으로 쓰기로 정했는데 앞으로는 이 집 언니네 엄마가 쓸 일 없다면서 오빠가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신우의 말에 전 순간 꼭지가 돌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암이란 소리에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던 남편놈이 글쎄 우리 엄마가 이미 암에 걸려 죽은 사람처럼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저희 엄마 집을 신우 부부에게 쓰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엄마 집 살림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집안은 헬스장이 따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신우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 사용하고 있었으면서 그 사실을 저에게 들켰는데도 아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음악을 끄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미쳤나? 니들 지금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엄마 집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니들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꺼지지 못하겠어? 미쳤다니. 언니, 지금 누구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언니네 엄마 조금 있으면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오빠가 언니네 엄마 죽으면 이 집 오빠 거 된다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신혼집으로 쓰고 있던 건데 왜 갑자기 찾아와서 큰 소리냐고요? 이 집 비번도 오빠가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언니 이러는 거 전부 오빠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죽어?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지금 멀쩡히 살아서 치료 잘 받고 계신 분한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설령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그러면 집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막 들어와서 생활해도 되는 거야? 남편한테 말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니들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당장 안 꺼져?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집에 멋대로 들어왔다가는
그때는 내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여기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어차피 우리 내쫓아봤자 소용없다고요. 언니네 엄마 죽으면 이 집 옷 받고 될 테고 그럼 우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아주머님, 그러지 말고 제 말 좀 진정하고 들어보세요. 돌아오긴 뭘 돌아오고 듣긴 뭘 들어. 이 정신 나간 것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멋대로 살아놓고 웬 헛소리들이야.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저는 바로 신우와 심해부를 쫓아내버렸죠. 신우와 심해부의 짐들은 남편에게 말해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가장 어이없는 건 신우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안 하고 억울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언니 두고 봐요.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곧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신우와 심해부 쫓아냈고 경비원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던 거라 두 사람 다 쫓아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웃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달라고 했어요. 죄송한 마음에 음료수 박스까지 사 사과 편지와 함께 경비원 아저씨며 피해본 이웃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전 남편놈과 싸우게 되었죠.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곧 죽을 거라면서 그 집 써도 된다고 했다면서? 우리 엄마 집 비밀번호도 당신이 아가씨한테 알려줬던 거고.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파서 죽기를 바라는 거야? 아직 살아계신 분을 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랬다. 어차피 장모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며. 그래서 어차피 빈집 되는 거 집 없는 내 동생 좀 쓰게 했다. 그게 뭐 잘못이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는 우리 엄마가 진짜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나 봐. 네 엄마가 똑같이 아팠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 엄마 암 걸리면 내가 바로 말해서 우리 사촌동생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되겠네?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말짱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진짜 잔인하다. 사람도 아니야. 이 자식이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데? 너야말로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엄마 보고 암 걸렸다고 곧 죽을 거라면서 우리 엄마 집에 허락도 없이 네 동생 들인 주제에 지금 누구 보고 잔인하다고 하는 거야? 너야말로 사람도 아니야. 우리 엄마 죽으라고 고세 지내는 것도 아니고 너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고?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동생 갈 곳도 없고 장모님 집 우리 동생한테 주면 어때? 우리 현수 결혼하고 신혼집도 제대로 못 구해서 원룸에서 월세로 사는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 줄 알아? 불쌍한 내 동생. 그러니까 장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설득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장모님 집 우리 동생 명의로 돌리게 하자. 곧 죽을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비려먹을 놈이 진짜. 집 없는 자기 동생 걱정에 엄마 집까지 노리며 저희 엄마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남편놈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놈의 머리채를 잡고 말했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게. 용서해줘. 우리 엄마가 아픈데 병문안도 제대로 한번 온 적 없는 놈이 감히 우리 엄마 죽기를 바라면서 그 집을 지 동생 줄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어디 니네 엄마 집 노리면서 죽기를 기다려볼까? 그 기분이 어떤지 니놈 느껴보게? 그리고 아가씨가 원룸 사는 건 그동안 아가씨가 회사 다니면서 돈 모을 생각 안 하고 버는 족족 전부 써버려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룸 구할 때 돈도 못 해줬고. 그런 아가씨가 뭐가 불쌍하긴 불쌍해. 아가씨며 매부며 정신 못 차리고 살아서 그런 거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그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냐? 너 다시 한번 이상한 수작 부리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도무지 남편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남편놈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죠. 아무리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모가 죽기를 바라는 인간이랑 제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엄마가 죽기도 전에 자기 멋대로 우리 엄마 집을 자기 동생에게 줄 생각부터 하는 인간한테요. 그래서 전
남편과 몰래 갈라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비원 아저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가 경비 아저씨께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지원 씨 신우라는 사람이 또다시 박 여사님 집을 쳐들어왔다고요.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다면서 비번을 바꿔서 안 열리는 문까지 사람까지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저희 아가씨가 또 엄마 집에 멋대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아저씨,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제가 오늘 전부 해결할 테니까 잠시만 불편해도 조금 참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알아듣게 타일렀는데도 신우가 또다시 참지 못하고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엄마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사람까지 불러 억지로 따고 들어간 것 같았어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왔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남편 놈이 또다시 저 몰래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전 그날 저녁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며 신우 부부며 제대로 된 끝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제가 지금 엄마 집으로 향하고 있으니 당장 달려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오늘이 저를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내용과 함께요. 그렇게 도착한 엄마 집엔 신우 부부가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쿵쿵거리며 홈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에는 당황해하는 기색 없이 아주 뻔뻔하게 나왔죠. 언니, 왔어요? 오빠한테 물어보니 저 여기 있어도 된다고 해서요. 그러게 내가 저희 쫓아내도 소용없을 테니까 괜히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했죠? 오빠 허락받고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다시 들어와 살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저랑 우리 신랑 무시하면서 내쫓고 함부로 했던 거 전부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제가 앞으로 언니 시집살이 제대로 시킬 테니까. 아, 그러세요? 그 전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얼마 후 남편은 뛰어왔는지 거칠게 숨까지 몰아쉬며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곤 양심에 찔리는지 저의 눈치를 보았어요. 전 남편을 보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또 내 허락 없이 아가씨네 부부 우리 엄마 집에 들인 거야? 아, 당신한테 또 들키고 말한데. 니들 그러게 내가 이번에는 조용히 지내라고 했잖아. 왜 시끄럽게 울어서 집사람까지 알게 만들어? 오빠가 이러니까 언니가 자꾸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거라고. 오빠야말로 이럴 땐 언니랑 이혼하겠다고 큰 소리 치란 말이야. 이제는 언니 직장도 관두고 집에서 쉬겠다. 오빠랑 이혼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질 텐데. 오빠가 큰 소리로 뭐라고 해도 이젠 찍소리 못할 거라고. 그리고 부부 재산은 원래 공동소유인 거 몰라?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집 절반은 오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도 없고 눈치도 보지 마. 언니 어때요? 제 말에 겁나죠? 그러니까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앞으로 언니 시집살이 제가 톡톡히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 오빠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며 조용히 살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온 김에 청소 좀 하고 가요. 얼른 이 집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주고. 그런 건가? 당신 들었지? 자꾸 이러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앞으로 편히 먹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내 말을 따라야 할 거야. 당신 진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그래, 하자 그 이혼! 안 그래도 내가 너 오늘 여기로 부른 거 이혼하자고 하려고 불렀던 건데 때마침 아주 잘 됐네. 나야말로 너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사이코패스 남편의 신우까지 두고 살기 징그러우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난 그냥 해본 말인데 고작 이런 일로 설마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고작 이런 일? 네 놈이 먼저 나보고 이혼하자며. 그래서 이혼해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네 놈은 이게 고작 이런 일로 보이냐?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픈 거였다고. 그런데 당신은 당신 와이프 엄마가 아프다는데 걱정을 해주기는커녕 우리 엄마 곧 죽을 거라면서 네 동생한테 우리 엄마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도 모자라 줄 생각까지 했지? 그것도 네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집을 마음대로. 너라면 자기 엄마 죽기를 바라는 너 같은 놈이랑 살 수 있겠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봐주라. 그리고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고, 물론 당신 말처럼 우리 현수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게 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고 집도 없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너는 집 없는 네 동생만 불쌍하고 암 걸린 우리 엄마는 하나도 안 불쌍하지? 그리고 누가 그래? 이 집이 당신한테 권리 있다고. 아무리 부부라도 부모한테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한테 아무 권리 없는 거 몰랐어? 원래부터 법적으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자식에게만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설령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도 엄마 재산 전부 내 거 되는 거지 당신 거 되는 거 아니었다고. 니들이야말로 무식하게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지 말고 제대로 알고나 말해. 오빠, 언니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내가 언니가 하는 그 시뻘건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쫓아내려고 수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주머님 정말 매정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형님한테 권리 있는 집 우리가 좀 쓰면 어떻다고 치사하게 계속 그러십니까? 너희들 전부 닥치지 못하겠어? 니들 때문에 나 지금 우리 집사람이랑 이혼하게 생겼다고. 여보, 우리 이혼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내가 다시는 동생 장모님 집에 부르지도 않고 당신 말만 잘 듣고 살게.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네요. 그리고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하게 된 김에 내가 새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당신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설명해주는 건데 우리 엄마 암이라도 죽을 병 아니거든? 다행히 자궁암 1기라서 자궁만 떼어내고 관리만 잘하면 예전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난 네 놈이랑 이혼하고 나서 이 집에서 우리 엄마랑 오래오래 오순도순 살 거란 이야기지.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들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자궁암 걸리면 위험한 거 아니었어? 전부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었냐고. 난 그래서 우리 현수도 장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게 했던 건데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이제 신경조차 안 쓰더니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자궁암이 어떤 건지도 모르냐? 전부 필요 없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니들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나 엄마가 치료받고 곧 완쾌가 되어 집으로 다시 돌아올 거란 저희 말에도 신우와 심해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지 저희 엄마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발악을 하며 용을 쓰더라고요. 남편 또한 잘못했다면서 저에게 매달려 빌었고요. 하지만 용을 써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으니까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집에 신우와 심해부가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 살고 있으니 제가 연락을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뒀거든요. 하지만 저의 경고에도 신우와 심해부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고 전 바로 엄마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신우와 심해부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했던 거고요. 집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불응하면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싫어.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 원래 우리 오빠 집 될 거였다고. 이제 와서 언니 엄마가 다 나을 거라니. 억울해서 그냥은 못 나가. 내쫓으려거든 언니가 내가 살 집이라도 얻어주고 내쫓으라고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가자. 우리 이러다가 정말로 경찰서에 잡혀가면 어쩌려고 그래. 절대로 그럴 일 없어. 언니가 우리 겁주려고 경찰로 부른 거라고. 경찰 아저씨, 난 절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생각 없으니까 어디 진짜로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 보라고. 정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지금부터 두 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국 버티던 신우와 심해부는 경찰들에게 진짜로 긴급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나! 이럴 수 없어.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좀
형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아주머님 제발 설득해달라고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니들이야말로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난 니들 때문에 집사람이랑 지금 이혼하게 생겼다고. 내 인생 돌려달라고. 이럴 순 없어. 난 억울해. 아주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그러게 사람들이 심보를 곱게 썼어야지. 교도소 들어가면 시간도 많겠다. 닭가슴살 대신 콩밥 먹으면 니들이 좋아하는 홈트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봐라. 당신도 어서 우리 엄마 집에서 꺼지고 경찰관 분들에게 당신도 잡아가라고 하기 전에. 신우와 심해부는 그날 바로 저희 엄마 집 관할구역 지구대로 연행되고 말았고 결국 전과자가 되고 말았죠. 게다가 본인들의 새 신혼살림을 드리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겠다며 집주인인 저희 엄마 허락도 없이 중고거래를 하겠다고 집안에 있던 전자레인지며 밥솥이며 팔아버린 혐의로 절도죄까지 추가되어 제대로 콩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신우와 심해부는 홈트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방송을 할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이혼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하더니 결국 저에게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 소송을 해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았고 남편과 신우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 저한테까지 피해를 준 것 같다면서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그런데도 남편 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저의 마음을 돌리겠다면서 찾아왔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한테도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도 지금 내 사정 알면 그렇게 절대 말 못한다고. 알고 보니 현수 그게 못 만들어서 운동 유튜브 방송에서 돈 벌겠다고 운동기구를 전부 빚을 져서 비싼 거 샀더라고. 그래서 현수가 깜빵 들어가 있는 동안 내가 그 빚 전부 갚아줘야 하게 생겼어. 그리고 사실 지금 현수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현수 시댁에서 해준 게 아니고 내가 현수 결혼 전에 결혼 선물로 당신 몰래 해줬던 거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현수 운동기구 산 돈에 자동차 할부금까지 갚느라고 죽을 맛이라고. 당신이랑 재산 분할하면서 남은 돈도 거기에 다 쓰게 생겼어. 엄마도 동생 일 때문에 지금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다시 합쳐서 같이 일하면서 나 동생 빚 갚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될까? 그 빚 다 갚으면 내가 나중에 당신 정말 호강시켜주면서 살게. 앞으로는 내가 장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생일 선물도 우리 엄마랑 똑같이 해드릴게. 그러니까 여보, 나 좀 제발 살려줘. 미쳤냐? 너 같은 놈이랑 다시 시작하게? 그리고 네 놈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 네 놈이 해주는 호강 필요 없어. 우리 엄마도 네가 해주는 효도 필요 없고. 우리 엄마가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되셨거든. 엄마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이랑 아빠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기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 중 일부를 내가 알아본 회사 주식에 투자라고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 그런데 그 회사가 대박이 났지 뭐야? 그래서 엄마랑 나 일 안 해도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같은 자식 호강 필요 없다고. 내 말 이제 알아듣겠냐? 그러면 지금 장모님이 주식해서 부자가 되셨다는 거야? 아이고, 괜히 동생 챙겨주겠다고 욕심부리다가 부자 장모님 놓치고 이혼까지 당하고 내 인생 말아먹고 말았네. 아이고, 아이고 억울해. 그 이후 남편 놈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바로 경찰에 남편 놈을 스토킹으로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겁을 먹었는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팔고 살고 있던 아파트보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우 부부가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진 빚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일하면서 갚기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나 봐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수술을 잘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현재는 저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의 건강 회복에 힘쓰면서 지내려고요. 그동안 제가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효도도 실컷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못된 남편놈과 신우를 만나 잠시 고생을 하긴 했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 현재 제 삶에 집중하며 살려고 해요. 허비한 시간이 억울한 만큼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